야,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 말을 들은 게 제가 첫째 낳고 아이가 한 3살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상하게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그런 건지. 부산에 사는 친구가 놀러 왔었어요. 아이 나이도 비슷해서 두 가족이 함께 며칠을 지냈죠. 그 친구가 본 제 하루는 이랬어요. 아침마다 어린이집 준비해서 등원시키고, 일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데리고 와요. 집에 오면 씻기고 밥 먹이고, 학원 있으면 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그땐 제가 자전거도 못 타던 시절이라서 전부 다 걸어서 다녔고요. 남편은 늘 늦게 들어왔죠. 그 모습을 보던 친구가 툭 던지듯이 말했어요. 너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눈에는 일본에서의 육아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요.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아기띠에 갓난아기를 안고 첫째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어린이집 등하원 시키고 초등학교 들어가선 돌봄 교실까지 전부 제 몫이 되었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까지 부는 날이면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눈물이 날 때도 있더라고요. 장도 봐야 하고, 양손엔 장바구니 들고, 어깨에는 가방 메고, 금요일이면요, 왜 이렇게 빨래가 많은지, 실내화도 빨아야 되고, 어린이집 이불도 빨아야 되고, 가방이 한 6개 이상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무게가 짐만이 아니라 제 생활 전체의 무게 같았던 날들이었어요. 최근에 한국에 갔을 때 어린이집 교사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엄마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급식도 다 나오고,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등원버스가 다니고, 엄마가 직접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올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커리큘럼도 아주 빵빵해서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가르쳐 주고, 숙제도 해주고, 와, 진짜 한국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구나, 라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본 엄마들은요, 기상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 학생분들 중에서도요, 4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4시 반이요? 4시 반은 아직 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NHK와 일본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도쿄 등 수도권 고등학생의 평균 통학 시간은 편도로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적어도 7시 전에 6시 반에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국 서울 학생들의 평균 통학 시간이 약 50분에서 1시간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거보다도 더 긴 편이에요. 게다가 일본 학교 특유의 부활동, 동아리 활동, 부카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인기가 많은 거는 운동이나 악기인데 정규 수업 전에 아침 연습이라고 해서 아사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6시 한참 전에 집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6시 전에 아침밥 먹고 도시락 가지고 가려면 엄마가 4시 반에 일어나는 거는 뭐 거의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왜 도시락을 싸야 되냐라고 하면요. 일본의 초, 중학교 급식 실시율은 90%가 넘지만 고등학교는 40%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법적 의무 교육이 아니므로 국가의 급식 지원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래된 학교가 많아 조리실 설비 공간도 부족하고 고등학생들은 또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엄마가 도시락을 싸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4시 반 기상, 도시락 준비, 그리고 아침 식사 준비, 이게 엄마의 필수 코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돈을 많이 내는 사립학교일수록 도시락의 비율이 높아요. 학비도 많이 내는데 도시락까지 싸야 돼. 저도 처음에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립 교육계에서는 도시락 부모의 애정을 전달하는 라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다 같이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양을 먹는 급식 일어나는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면에서 좋지 않다. 각 가정의 식단을 존중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빨리 밥 먹고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수험 전략 것도 있고요. 나머지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측면도 있고, 학교 측에서는 그런 조리시설 운영 비용을 차라리 뭐 원어민 교사나 이런 다른 교육에 재투자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 강하대요. 제가 아는 이제 일본 사람 중에서도 인류대 와세다대에 나온 학생분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사립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립에 갔냐고 했더니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 입맛이 까다로워서 급식을 절대 못 먹을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을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학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큰 거죠. 일본 교육비 통계를 보면요, 공립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연간 460만 원 정도가 들고, 사립학교는 2배 정도 든대요. 그래서 연간 약 9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비 격차가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사립학비와 학원비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엄마들이, 네, 이 아이들 수험 기간이 되면은 알바를 많이 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엄마들은 아침에는 도시락 싸서 일찍 일어나야 되죠. 아이가 어릴 때는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이런 거 다 엄마의 몫이죠. 그리고 이제 학원비 벌러 이 알바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대학 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일본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요, 약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한국 사립대보다 비싸요. 그리고 국립대 역시 약 400만 원 정도라고 해서 한국보다는 높다고 해요. 게다가 장학금 제도가 한국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얘기해요. 대출이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생의 약 반수, 50% 정도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PTA라고 해서 학부모회도 항상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의무가 아닌데 하지 않으면 눈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부모회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뭐 한국 학교도 마찬가지일까 모르겠지만, 네, 일본에서는 매년 4월에 열리는 학부모회 임원 선출 기간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학부모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사립학교에서도 4월이 되면요, 각 반마다 임원 선출하는 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 뽑힐 때는 가위바위보 하기도 하고 뽑기로 하기도 하고, 네, 사다리 타기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부모회까지 있기 때문에, 예, 일본 엄마들의 힘듦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본은 엄마들의 지옥인가? 라고 생각하면요,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내에서도 부모들이 너무 힘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저출산 위기를 인식하고서 2023년에 아동 가정청을 신설했고요. 일본의 육아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도시락 지옥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2024년도부터 도쿄도에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네, 문제의 고등학교에서도 도입하고 있고요. 급식이 없던 학교들을 위해서 뭐 공동의 조리장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식을 배달하는 방식, 이런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21년에는 44%였던 고교 급식률이 지금은 대도시권에서 조금씩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비 부담 같은 경우도요,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금 완전 무상화하겠다고 도쿄에서, 네, 발표를 했어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의 일정액까지 지원을 해서 엄마들의 알바 압박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아동 수당도 원래는 중학생까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 만 18세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맞벌이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없는데, 게다가 이제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다 이게 심사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입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기 아동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대기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엄마들의 희생을 통해서 뭐 도시락이나 통학이나 라이딩이나 학부모회나 희생으로 유지되던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서 국가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조금씩 일본의 육아도 나아지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키우지 그러냐. 그렇게 힘들면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한번 여기에 생활의 터전이 생기면 자기 나라라고 해서 고향이라고 해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가 다니고 있다 보면 전학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좀처럼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육아 시스템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부럽긴 부럽습니다. 자, 네, 일본 엄마들의 힘듦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한중일 라이프 나나였습니다.